딸기 페스타가 너무 성공적으로 또 이제 개최를 좀 해주셨는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마법의 딸기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그 수도권에서 첫 번째로 딸기를 가지고 박람회를 열게 됐는지 그 동기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호텔에서 딸기 뷔페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딸기 뷔페가 입장하려면 몇만 원을 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딸기 뷔페가 저렇게 인기가 많은데 왜 딸기 페어 혹은 딸기 페스티벌이 없을까 이런 좀 의문을 갖게 되었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 자체가 딸기라는 과일을 가지고 딸기청, 딸기 아이스크림, 때로는 딸기 원물을 판매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성장한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딸기를 테마로 페어 또는 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준비 기간을 가지고 하셨는지. 제가 사업한 지가 10년 되었는데요. 나름의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휴가를 가졌는데, 그 안식년에 왜 갑자기 미소를? 되게 좋았어서 그러는데. 대표님이 안식년 간 그 기간이? 대표님 푸실 수 있어가지고. 리프레시를 하시니까. 안식년은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네, 함께하는 멤버들과 그때 구상을 해온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어요. 9월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4, 5개월 만에 준비를 하게 되어가지고 빠르게 함께하는 멤버들이 여러모로 좀 힘들었을 텐데 빠르게 추진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람회가 대부분이 연 단위로 계획이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 주관사들이 많고 주최사들이 많거든요. 4개월이면 정말 터무니없이 조금 촉박한, 그리고 1회다 보니까 그 전에는 경험이 없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먼저 하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성향 자체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100% 준비하고 시작할 수 없다라는 주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마 함께하는 멤버들은 좀 여러모로 막연하고 촉박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 또 국장님. 네. 네, 어떠셨어요? 딱 이제 안식년 갔다 오셔가지고 이 딸기 페어를 해야겠다. 약간 마음이 반반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의 직관을 믿기 때문에 하면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니까 이게 이 시간 내에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존의 박람회들을 이제 레퍼런스로 계속 돌아다니고 방문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바이어 위주로 뭔가 제품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놀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B2C가 관심을 보이면 B2B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우선적으로 들었고,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컨셉팅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브랜딩에 반응하는 업체들을 모집해서 한번 페스타를 개최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 했던 작업은 컨셉팅이었고요. 그 컨셉 안에서 어떻게 이 업체들을 영업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이제 좀 같이 해보는 방향으로 두 번째 스텝이 나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은 그럼 그 즐길거리랑 컨텐츠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에 대한 좀 선명도를 이렇게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좀 업무가 기획팀 안에서는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한 4개월 동안 정말 밤낮 없이 이렇게 또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함께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와중에서 탄생했던 게 우리 서울 스트로베리 페스타의 또 존베리, 맞아요. 곰돌이 친구가 또 탄생을 했어요. 이 손에서 탄생한 게 맞아요. 아니, 어떻게, 왜냐면 이게 제가 박람회들을 많이 이제 다녔었는데, 내일 잘 됐네요. 제가 많이 이렇게 가봤는데, 어떻게 또 그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존벨이라는 캐릭터는 저희가 작년에 마을딸기 아이스크림을 개발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패키지 시안 중에 캐릭터가 들어갔었던 시안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딸기를 좋아하는 곰돌이를 하나 그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 그 당시에는 그 패키지 시안이 채택되지 않았었고 그냥 그대로 그냥 묻히는가 했었는데 이제 올해 서울 스트로베리 페스타를 준비하면서 뭔가 이 페스티벌이 이끌어 나갈 뭔가 메인 주축인 아이콘이 필요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기획팀 했던 멤버들이 그 존베리를 기억해줘서 오. 그 캐릭터가 이 서스페 메인 캐릭터가 좀 좋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죠. 존베리에 대한 캐릭터의 스토리가 입히면서 거기에 다른 데랑 좀 다르게 굿즈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이너분께서 실제 굿즈까지도 다 하신 건가요? 그 굿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스페 행사를 준비하기 이전 기획 단계에서 시장 조사를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굿즈 페스티벌 한번 시장 조사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그 업체 대표님께서 이제 너무 이제 그 뜨개질로 이렇게 캐릭터로 이렇게 굿즈를 만드셨던 대표님이었는데 저희 행사에도 캐릭터가 있다. 이거 혹시 만들어주실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잠깐 만났던 그 인연을 통해서 네. 이렇게 지금 MOU 체결까지 맺고 저희 공식 굿즈까지 만들어주셨던 이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트래시 버스터즈 같은 경우에서도 그때 만났던 인연으로 저희랑 콜라보로 이렇게 딸기 모던 신기까지 이어졌던 건데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오키 대표님과 댄스 대표님 통해서 저희 존베리 배지랑 키링 그리고 그리프 뭐 이런 공식 굿즈가 탄생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안식년부터 해서 4개월 동안의 그 과정을 대표님이 한번 쭉 이렇게 설명을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페어를 주최한 거는 처음이지만 참가자로서 참여를 한 거는 30회 이상입니다. 박람회에 나가신 네, 게. 나간 거예요. 저희가 감사하게도 나갈 때마다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어를 주최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진행을 해보니까 페어를 참여하는 것과 주최하는 거는 정말 스케일이 많이 다른 일이었었고요. 네. 그렇게 과거에는 저의 개인의 경험과 저희 마법의 딸기가 페어에 참여했던 경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업체들, 주최사들 간의 어떤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페어를 주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딸기를 테마로 한 페어 또는 페스티벌이 수도권에서는 없다 보니까 기존에는 지역 축제 위주로만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움 중에 일단 주변에 그런 반대 의견 그리고 못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주변에 약간 우려와 반대가 있었지만 이끌어 나갔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진행을 하면서 페어에는 저희가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페어의 테마와 컨셉에 맞게 많은 참가 업체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 1월에 페스타가 진행되는데 11월까지 계약이 안 됐으니까 시작을 2달 남겨놓고도 업체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진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뒤로 업체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참가 업체 기준으로 거의 40개 정도 그 나머지 한 절반에 가까운 그 영역을 저희 자체적인 기획과 콘텐츠로 채웠죠. 그 2달 안에. 그래서 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힘들었던 그 막판 2달 정도는 관련된 멤버들이 정말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12월 초부터 사전 관람객 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한 달 동안 목표로 세웠던 관람객 수가 거의 일주일 만에 모집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총 토탈로 얼마나 모였죠? 토탈은 사전 등록하신 분들 기준으로 3만 명. 3만 명? 네, 등록을 했고, 이게 12월 초에 오픈을 했는데 거의 한 2주, 3주 만에 한 2만 명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받다가는 안전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해서 홀딩을 시키고 한 열흘 정도 후, 그러니까 1월 3일부터인가 다시 사전 등록을 받았는데, 그때는 유료로 전환을 해서 관람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토탈 3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등록을 해주셔서 저희의, 물론 이제 딸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준 에너지에 대한 또 성과인 것 같기도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4개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순차적으로 말씀 좀 해주셨는데, 그 비어져 있는 부분들을 구성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채웠는지, 이 컨텐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그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딸기 페어를 하는데 내가 딸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딸기에 대한 논문 이런 거를 다 찾아보고, 전반적으로 딸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풍부한데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을 약간 소비자들이 듣기 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기획팀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팀은 딸기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영업해온다면, 우리는 우리나라 딸기, 그리고 딸기 전반적인 어떤 정보나 지식을 소비자들한테 가장 쉽고 즐겁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반려딸기 심기. 또 이제 그 페어 초입 부분에 저희가 그 컬러즈 오브 스트로베리라고 그 다양한 한국의 딸기 품종 11개를 색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당도, 산도, 경도는 단단함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딸기 하면 그냥 붉은색만 생각하는데, 붉은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상을 좀 베리에이션 함으로써 좀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주자 해서 그런 기획도 했었고, 그 다음에 파머스 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논산에 있는 농부들을 인터뷰를 해서 이 농부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딸기 농작물을 재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한테 좀 친근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컨텐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존베리 스토리텔링 보드라고 해서 이제 존베리가 딸기 덕질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스토리를 입혀서 좀 책처럼 만든 것도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만족하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2회, 3회 있을 페스타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컨텐츠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이제 기획팀이 담당하진 않았고, 이제 영업팀의 한 멤버가 담당했던 숲속 요리 경연대회장이라는 장소에서 저희가 딸기청 만들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것도 인기가 진짜 좋았어요.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딸기청을 만들더라고요. 이거는 또 영업팀에서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아이디어는 다 같이 냈는데, 이제 담당했던 분이 영업팀 소속이어서 저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조율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했고,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되게 그 컨셉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존베리가 곰 친구들을 사귀게 됐던 계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딸기 지식을 바탕으로 농부를 만나서 딸기를 배워요. 그 만난 농부들이 논산의 농부들이고, 예를 들면,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딸기 요리를 개발해요. 그래서 숲속 요리 경연대회에서 딸기 요리로 1등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법의 딸기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숲속 요리
이제 대회장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존베리가 1등한 레시피를 같이 만들어봐요 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컨셉을 좀 일관화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했죠. 근데 이게 1월에 제가 알기로도 박람회가 일단 비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비수기 이런 그 시장 환경, 외부 요인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또 하셨는데 또 대박을 터트리셨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이 비수기여서 안 되고 딸기라는 테마가 너무 작아서 안 되고 뭐 겨울이니까 추워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안 돼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 뷔페는 뭐 그러면은 그것도 겨울에 그냥 하고 심지어 그건 더 비싼 돈을 내고 가늠에도 불구하고 잘 되잖아요. 그리고 참가 업체 입장에서도 겨울철에는 참여할 만한 페어가 없어서 그냥 노시는 참가 업체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페어 참가 업체 입장이었을 때도 오히려 저희는 겨울에 페어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만한 페어가 없다 보니까 반강제로 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적중을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역으로 생각해서 되게끔 만든 우리 마법의 딸기 정말 멋있었던 것 같고 향후 이제 계획되어 있는 서울 스트로베리 페스타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회 준비할 때도 동일한 마음이긴 했는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게 힘이 들지언정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받겠지만 같이 일하는 재미를 느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꼭 기획하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2회, 3회에서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페어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1회 때 되게 포토존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추억을 좀 많이 남기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희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참여하신 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그 2회, 3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래도 딸기로 즐길 수 있는 큰 페스티벌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각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나 좀 더 멋있고 또 즐거울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더 열심히 개발할 예정이고 또 딸기 밭이라든지 딸기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디벨롭해서 좀 더 멋있고 좀 더 즐거운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이렇게 개발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페스타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확인한 만큼 무엇보다 저희가 또 이 행사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주최를 해봤고 또 경험이 있는 만큼 진행을 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여러 번 한다라고 하면 되게 좀 힘들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힘듦을 따라오는 건데 그 의미 있는 힘듦으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스트로베리 페스타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스트로베리 페스타를 원하는 지역에서 연중 3, 4회 정도는 개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딸기 페스타 꼭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하는 그날까지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